안녕하십니까. 네. 떨립니다. 저는 짧게 이렇게 소화로 이제 간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40분 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가지고 소개받은 소화로 저 이제 표현한다면 이제 소개받은 이제 평화죠. 평화 피스메이커 만드는 사람 대표 신경훈입니다. 뭐 얼굴 소화도 있어요. 농아인들은 저는 눈썹이 짙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대, 20대 때는 저는 사실 꿈이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고 뭐 삼수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수아를 처음 만났던 때가 이제 재수했었을 때였습니다. 재수할 때 집 앞에 바로 이렇게 한국미랄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아를 배우러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수아를 이제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피스메이커를 만들게 된 이제 첫 번째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제 단체는 이제 여기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은 탈북민 농인 국내에 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분들을 좀 돕는 사역을 하고자 만들었고, 제가 또 이제 현재 이제 간호사로 있기 때문에 탈북민 간호학생들 그걸 이제 학습 지도라든지 평화 통일 교육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제 전환점 때만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호도 배웠고,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됐고, 이제 개성병원에도 이제 의료봉사 갔었고, 이제 북한 의료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좀 활동하게 됐고요. 이제 수호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총신대 이제 수호 교원 전공 대학원을 또 입학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를 만들기 전에 이제 또 평화통일 교육 단체라고 있습니다. 이제 피스플레이라고 거기서 이제 부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북민 농인도 만나고 북한 수호에도 좀 관심을 갖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호 책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요.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말주변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좀 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쓰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쓰지 않으면은 이 땅에 탈북민 농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수호가 뭐 한 70% 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통역하면 이제 영어 통역사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렇게 통역사 한국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한 사람하고 북한 농인하고 남한 농인 이렇게 수호가 한 70% 다르기 때문에 북한 수호 통역사 또 있고 남한 수도 이렇게 거쳐서 4단계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민해 보니까 그럼 맞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체를 만든 지는 작년 봄에 만들었는데 홍보를 안 했습니다. 뭐 홈페이지도 없고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한번 뭐에 빠지면은 그거에 계속 몰입을 합니다. 수호 배웠을 때 재수할 때 처음 배웠잖아요. 수호한 지도 벌써 30년 됐지만 삼수할 때도 이제 대학을 떨어져도 또 이렇게 수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사하고 이제 수호 동아리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좀 이제 수호를 배우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냥 수호 동아리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총신대 처음 이제 수호 교원 전공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고는 싶은데 와이프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서울에서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좀 기도 좀 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우리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대학원도 가고 싶고 또 이제 통일보건 대학원도 가고 싶고 수호 대학원도 가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쌌어요. 학비가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대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한 일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북대원이나 뭐 다른 데 갔으면은
설마 이런 책이 나오지도 않고 뭐 단체도 안 받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호대학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2009년도에 개성병원을 가기 전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뭐 어느 수호 통역사가 꿈이었으니까. 아까 목사님 잘못 소개했는데 아직 수호 통역사는 아니고요. 준비만 하고 있고 이제 CCC 활동했으니까 CCC 편지에 뭐 개성병원에 가는데 간호사 분이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가도 되냐고. 뭐 선교, 통일 선교 사명 이런 것보다도 그냥 호기심. 아 그래 나도 북한 해외 선교보다는 그냥 북한 우리 봉선 가보자. 좀 부끄럽죠. 이게 그런 비전보다도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북한 우려에 좀 알게 되고 그러면 좀 공부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는 뭐 사랑의 교도 북한 선교 과정도 받고 뭐 온누리교회, 내수동교회, 뭐 오픈도 이런 식으로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마다 이렇게 좀 시간 나는 데서 좀 꾸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배웠는데도 아직은 좀 뜨겁지는 사실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반도 우열연합이라고 북한 지원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뭐 CCC도 있고 뭐 기도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의료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또 탈북민 출신대 간호사, 간호학생, 의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뭐 그 당시에 한 4, 50명이 됐던 것 같아요. 2015년도쯤에. 그래서 이제 그 의료팀 학생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분들 학생들한테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탈북민 학생들 의료에 대한 사역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북민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중도 포기자가 좀 많았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한문도 어렵죠. 우리는 이비인후과 하면은 귀, 눈 이렇게 다 알잖아요. 코비. 근데 적어도 이제 몇 년 전에 남자 이렇게 탈북민 간호학생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비인후과가 뭔 뜻이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도 잘 모르니까 한문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다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좀 멘토도 필요하고 학습 지도도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느껴서 이제 열심히 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하다가 이제 하나반도 우회라면 또 의사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뭔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통일과 간호연구회라고 이제 북한 간호대학 설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송기단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좀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이제 기회가 마침 이제 생겼습니다. 제가 장애인도 활동하고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하나반도 연합 그 회장님께서 이번에 평양에 가게 되는데 병원도 보고 이제 장애인도 좀 이렇게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평양에 가게 되네. 막 기뻐서 이제 한 달 막 그 전이 됐는데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북핵실험을 인해서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으면 더 일 잘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 핵실험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만드셨습니까? 원망도 싶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제 낮은 선봉 지역에 이제 내시경 교육 제가 검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열악한 병원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교육 자료 만들고 그래서 가자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핵실험에서 뭐 제재도 있고 막 그런 데에서 한국 국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했죠. 뭐 회장님께서는 이제 파라과이 가자. 파라과이에서 이제 국적을 따가지고 가자는데 뭐 500, 600, 뭐 1000만 원 드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전자 시민권을 5년짜리 단기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가게 되는데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못 갔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평양까지 이제 기차로 가게 됐는데 북경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또 이런 시련이? 근데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이유가 너는 분명히 거기 갔다 왔으면은 너가 북한 의료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다녔을 것 같다고. 네? 한 10년 넘게
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는 좀 교만한 사람이니까 난 너를 잘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19년 11월, 12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제 거 이렇게 전자시민권이 늦게 나왔어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 때문에 사실 못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블라디보스톡에는 이제 북한 노동자가 많잖아요, 탈북민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루트를 이제 바꿔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뭐 한 2번 연기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또 못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한국 막았잖아요. 우크라이나 편 드니까 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 더 열심히 겸손하게 내 위치에서 묵묵하게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라 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이제 순종하고 이제 잘 섰고요. 평화 통일은 관심은 언제 생겼냐면은 이제 교회 선교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제 선교 훈련 과정을 받았는데 북한에 대해 좀 지식적으로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탈북민에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인터넷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했죠. 이제 2018년도에 뭐 페이스북도 처음 가입해보고 이제 찾아보는데 뭐 독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통일 독서 모임 매달 한 번씩 하는. 뭐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했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배웠죠. 또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 더 이제 2019년도에 마침 좀 휴학을 했어서 대학원을 1년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해서 이제 한 2년도 쉬었는데 신김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도 통일 독서 모임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독서 모임의 리더가 탈북민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가장 영향력을 준 탈북민 2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체를 소개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년짜리 뭐 교육도 받고 김영신 목사님이 또 6개월짜리 이제 또 통일 아카데미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료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좀 배우러 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2년 동안 휴학한 다음에 이게 북한에 좀 알아갖고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통일드림이라는 단체였습니다. 통일드림은 다 이렇게 통일교육원에서 이렇게 한 달짜리 통일 강사 양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달 거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한 전공 학부 때 석사 과정 때 했던 그런 강사님들이 주로 모임을 이제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다녔죠. 근데 좀 그게 성실하게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침 또 수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단체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농화학교 가가지고 통일 강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화를 하니까 이제 특채 비슷하게 그러면 신경훈 선생님은 직업이 있으니까 뭐 다른 직업 통일과 여기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밥줄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농아인 학교만 가는 걸로 해서 이제 근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배웠죠. 배웠는데 이제 이사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일드림이라는 단체를 2018년 8월인가 이제 가서 활동했으니까 2020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사를 한번 해라요. 그래서 근데 모르지만은 그냥 이 단체가 참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 통일 단체를 막 배우려고 뭐 막 했었어요. 회비 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단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다른 거 좀 버리고 이제 이사를 승낙했는데 한 5월쯤 되니까 이제 대표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정말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약간 단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한 명의 대표 체제에서 3명의 이제 공동 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일 강의가 뭐 90% 이상이 취소가 됐어요. 강의를 나가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피스플레이랑 이렇게 통일 교육 단체가 뭐 각 통일 가서 5, 60명 됐었는데 뭐 2, 30명 쭉 떨어지고 이제 다른 일 알아보고 나가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직업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럼 제가 이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3명 다 이렇게 무보수로 이렇게 공동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 나와요. 그래서 아니 월급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월급도 안 나오고 수고해서 왜 하냐고.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막 집안일도 안 하고 평소에 집안일 안 하는데 이거 한다고 또 주말에 집에 오고 막 그럴 거 아니냐고 막 그래.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봤어? 딱 물어보더래요. 기도하고 이거 다 한 거야 하더니 당신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분명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응답을 아닌다고 막 이렇게. 나는 진짜 기도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제가 아산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보건소 이제 지금도 계약직으로 했거든요. 정규직은 아니고 아산병원에 비해서 보수가 한 35% 정도 받고 취업을 했거든요. 이직을 한 거라서 내심 좀 무보수 아니고 뭐 수급이라도 주겠지 뭐 교통비라도.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무보수로 일했던 게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돈에 좀 무식하지 않고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 저는 더 이렇게 보람되게 좀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대학원을 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왜 가게 됐냐면 이제 공도 대표니까 문의만 대표일 수는 없잖아요. 다 북한 학사 석사 전공하고 통일교육원에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강사 자격이 나온 사람인데 저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대원은 이제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제가 이제 마침 이제 2018년 대학원 입학했지만 2년 동안 휴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NGO 단체 그 운영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또 이제 신청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같은 조원에 이제 2박 3일 동안 교육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지하철로 가고 싶었었는데 그 한 자가용으로 이제 같은 방향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조원이어도 2박 3일 동안 썸머 가잖아요. 안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갈까? 근데 자가용을 가면 1시간 정도 빨리 가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교통비가 불편해서 그러면 썸머선 그냥 차에서 자면 되겠지 하고 이제 탔어요. 탔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평일통합단체 뭐 일하고 있고 뭐 이제 강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 뒀는데 뭐 문의만 대표라서 참 북한 대학도 가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은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북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연구생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생이 뭐예요? 했더니 청강생인데 이제 학위는 나오진 않아요. 학위는 나오지 않는데 원래 대학원은 보통 한 학기에 3과목 4과목씩 배우는데 이제 이게 청강생 이런 제도는 이제 뭐 한 과목 2과목은 발라요. 학비도 싸요. 뭐 원래 대학원은 뭐 700, 8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50만 원이면 된대요. 한 과목당. 하나님 또 이렇게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제가 막 기도를 막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딱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김영신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6개월 과정 제가 뭐 통일학과에 받은 것처럼 정말 지하철로 집에 가고 싶었었어요. 이게 자매가 젊은 자매니까 단둘이 가기 좀 써먹하잖아요. 근데 그냥 차 안에 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는 그런 제도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이제 복학해서 2021년도에 이제 수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다녀야 될까? 공부를 해서 이제 와이프 몰래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또 잔소리 할 것 같아요. 또 집안일 더 안 하겠네. 주말에도 없을 거고 이게 주말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몰래 이제 통일교육 있어서 이제 이게 코로나 시기지만은 이제 줌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하는데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육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북대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대표로 이렇게 가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제 북한 대원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이유가요. 원래 의료 수화 책도 만들려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농인 대상으로 통일 교육 책자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농인 책자를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대원을 또 들어간 이유도 있거든요. 북한대원 가서 더 평화토일 과목을 이제 2학기 들어서 이렇게 좋은 농아인 대상의 이제 통일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또 지적도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좀 책으로 내용 좀 부족하다 이렇게 교정도 해주시고 엄청 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통일에 대한 그 농아인들의 통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생각한 거는 제가 수호 통역사 시험을 준비했잖아요. 2018년도에 이제 병원을 사직한 이유도 수호 통역사 직업을 좀 전환하고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호 통역사를 빨리 이제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그래서 농인들의 이제 독서 토론 모임이 있어요. 농인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보면서 이제 토론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 리더가 책을 가져왔는데 통일 관련 책이에요. 그날 2019년 7월에 처음 만든 그 농인들과의 독서 토론 모임인데 그 첫 책이 통일 관련 책이었어요. 왜 이 책을 선택했냐고 하니까 장애인 농아인 그 도서관에 뭐 소개했는데 봤더니 그냥 주제가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분들이. 뭐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해? 그리고 북한이 왜 이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학원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대학원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카톡으로 가끔씩 물어봐야 뭐 언론에서 뭐 이 사건 터지면 이제 카톡으로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지? 대표님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농인 중에서도 보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막 댓글 영상 하나 올리면 댓글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막 댓글 달죠. 아니다. 그래서 이게 책도 만들고 보수 그런 유튜브 이렇게 너무 북한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인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단절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가 먼저 좀 쉬울 것 같아서 유튜브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대학원도 해야 되지. 2개를 다녀야 되고 또 마침 이제 7월에 이제 통일관 나눔이라는 재단에서 이제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채국 책 가지고 책을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도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유튜브도 좀 보류한 상태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제가 탈북민 농민을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이제 그때 이제 저도 막 이렇게 간증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 카톡 과거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4월에 이제 수어 통역사이면서 의사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에 탈북민 농인이 있는데 내일 추방될 것 같다. 변호사 좀 알아보라. 제가 막 이제 패친이다 보니까 제가 막 통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탈북민 변호사 막 그런 법적이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해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영식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사랑이 계셨잖아요. 얘가 남순에 계니까 마당발이시니까 요청했더니 막 알아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이제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추방됐다고 중국으로. 그때 또 이제 느꼈습니다. 왜 탈북민 그 국정원에 왜 수호 통역사가 없지? 수호 통역사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됐었나 봐요. 이제 국정원에서 뭐 한두 달 동안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농인이 국내에 또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 농인을 국내에 이제 2명이 있는데 이제 관리하는 이제 동역하시는 이제 탈북민 농인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3명이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탈북민 농인이 국정원에서 한두 달 동안 그 탈북민 농인한테도 저도 지금 현재 있는 그분도
이렇게 하나원이나 이렇게 뭐 교육과정 있잖아요. 3개월 받고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뭐 지역 하나센터에서 3개월 동안 교육받는데 뭐 6개월 동안 이제 뭐 수어 통역사도 없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뭐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 생각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단체를 좀 만들어서 탈북민 농인을 위한 이제 지원 체계를 좀 만든 거를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뭐 통일부라든지 뭐 하나원 이런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탈북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용어의 차이로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료 용어는 이제 어학 용어는 더 이렇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상선 이상이 있어요. 근데 갑상 이상이 있는데 하면은 탈북민이 갑상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에서 이제 방패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탈북민 농민은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고민이 들었어요. 탈북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재를 만들까? 아니면은 남북의료 수어 이렇게 책을 좀 만들까? 유튜브를 만들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 이제 이쪽으로 더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육 교재는 제가 북대원에 강해서 일단 접었던 이유가 그 전에 제가 뭐 한 7, 80%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한 10가, 12가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창피하다. 북대원에 안 가고 이걸 만약에 책을 만들었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비난에 시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대원에 가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평화통일 과목을 이제 수강하다 보니까 역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화는 제가 뭐 30년 넘게 했고 또 뭐 의료소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이제 실력은 이제 부족하지만은 이제 농아 이렇게 송파구 수호센터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오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 수술실 못 가면은 제가 이제 수술실 가서 뭐 이렇게 이제 환자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수어로 통역해주고 그런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먼저 일단 하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요, 그냥 뭐 평범한 단체거든요. 뭐 법인이나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뭐 제약이 있더라고요. 개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지만 이제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해볼까?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탈북민 농인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한 농아인 학교를 설립할 때 저는 이제 먼 미래에 그런 꿈도 좀 꾸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남북 교류 단체도 지정이 돼서 북한 가서 뭐 농아인 협회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제 뭐 북한 농아인은 8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마다 농아인 학교 좀 세우자. 물론 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랑 협력하면 됐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단체에 대한 이제 정관을 이제 꿈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또 그런 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제가 남을 좀 의식을 많이 해요. 아니 겨우 탈북민 농인이 국내 2-3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 몇 명 물론 있겠지만 탈북민 간호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 그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의식이 되더라고요. 막 비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할까? 그래서 이제 만들다가도 좀 중간에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사업자 번호를 만들려면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고 전 전세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알아보고 또 김용실 목사님한테 사무실 비용을 좀 지원 제가 좀 할 테니까 같이 사무실 쓰면 안 돼요. 이게 법으로 또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전라도 강주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 누나 집 해볼까? 근데 지역이 또 같은 데 있어야 이렇게 좀 편하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책도 만들고 대학원 다니고 이제 잠깐 쉬었죠. 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책 다 3월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6개월, 7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숨이 넣었으니까 좀 이제 해볼까 해서 이제 이미단지 추천하는데 사무실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죠. 근데 마침 이제 작년에 NGO 과정 했던 그 목사님에서 통일 강사이신 그 선생님을 우연찮게 또 올해 만나게 됐었어요. 그때도 그냥 안 만나고 집에 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안 만날까 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분을 좀 이제 통일이랑 열정이 있으셔서 강사를 좀 섭외할 겸해서 이제 만났는데 제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비상주 오피스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빌렸는데 상주하지 않고 그냥 돈만 한 달에 얼마씩 주면 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진짜 몇 분이 안 왔어요. 악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사업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하고 생각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가가고 있으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금식기도는 제가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뭐 남들은 막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딱딱 좀 필요한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나왔고 책 만들 때도 이제 수통역센터가 전국에 한 270개 되더라고요. 그거 보내고 농아인협회도 보내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제 일단 제가 이제 홍보를 안 했어요. 피스메이커의 단체 한 달 반 됐는데 뭐 탈북민 농인 뭐 회원 있고 뭐 이 책 만드는 뭐 저자 같이 공동 저자죠. 이렇게 홍보를 조금 안 해요. 이제 성격상 뭐 해달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홍보 포기하다가 뭔 창피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포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로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이제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이제 평화통일 단체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열심히 배워야 이게 농인들한테도 어떻게 통일 교육을 할 것인지 저는 농인들도 이제 평화통일 강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그 농인들한테 뭐 통일 독서원 모임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민들끼리 모여서 독서원 하면서 이건 제가 뭐 리더를 하면서 하는 게보다는 농아인을 이제 키워서 농인들이 이제 독서원을 이끌어가고 통일 강사도 이제 농아인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스프리라는 단체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저는 또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단체에서 이제 농민들한테도 이제 열심히 좀 잘 통일교육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 가학생들 또 제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침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캄보디아에 의료 선비를 갑니다. 탈북민 가학생 11명, 탈북민 의사 2명, 탈북민 자원봉사 1명 해가지고 이제 14명이 가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또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가 탈북 루트잖아요. 태국이라. 근데 안 가려다가 그냥 이제 가게 됐는데 마침 캄보디아 탈북민 농인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는. 맞다. 캄보디아에 이제 지금까지 이 탈북민 농인 2명은 중국을 통해 나왔거든요. 캄보디아를 통해서 또 탈북민 농인이 올 수가 있겠구나. 태국으로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번에 캄보디아 다음 주에 가거든요. 7월 5일 날. 가면 이 탈북민 농인을 만나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캄보디아나 태국에 탈북민 농인이 나왔으면 이분을 그쪽으로 보내서 탈북민 농인이 안심하고 이렇게 언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또 한국 언어랑 또 그 북한 수어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중에
이 농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이유가 또 이것 때문인가 막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은 섭리들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저는 막 이렇게 떼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획은 열심히 이제 단체를 통해서 탈북민 간호학생들과 탈북민 농인들, 국내 농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헌신하고자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저는 그냥 평범해요. 저는 꿈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20대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달란트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고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도 저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은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제 사역을 좀 이해해준 저희 와이프한테도 감사하고 와이프한테 한편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적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별로 달별로 이렇게 해서 이건 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받는 북한 가는 거고 통일과 간호는 여기 학생들 뭐 간호 통일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탈북민 농인 단체 농아인 사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빼면 안 돼. 근데 몇 개는 뺐는데 사실 올해 또 몇 개 더 생겼어요. 사실 내 와이프한테 말 안 했습니다. 야단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제 이제 캄보디아 가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하는 일들이 사역이 유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본업은 이제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하지만 이제 짬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휴가 내서 이렇게 동일교육도 하러 다니고 뭐 노가인 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딸도 와이프도 언젠가는 제 사역을 좀 이해를 해서 같이 하는 날이 오기를 또 기도하고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복음 통일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 탈북민 농인과 탈북민들, 그런 농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망자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이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